네, 앞서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종윤 시사캐스터와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세가 외신으로 이 소식을 타진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음성 판정 받았다 이 소식이 또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된 지 딱 열흘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숀 코니 주치의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몇 번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일에도 백악관으로 많은 지지자들을 불러서 또 그 연설을 행사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때도 많은 정치권이나 또 의료계에서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또 전염력이 아직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3일에 다시 플로리다로 가서 또 유세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와중에 도착 1시간을 남겨놓고 이제 이 주치의를 통해서 메모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사했는데 음성이다. 이렇게 여러 번 검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언제 했는지 전혀 밝히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있다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사실은 많았었어요. 이제 음성 판정 받아놓고 이걸 대선에 이용하려고 말을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하루 전에 이미 음성 판정 그 사실을 밝히는 자리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you have to run a country, you have to get out of the basement, and it looks like I'm immune. The president is in very good shape to fight the battle. The White House doctors, as you know, are the best, and they said totally free of spreading. I beat this crazy, horrible China virus. 네,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판정 전후 말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본인의 SNS에 또 글을 올려서 자기는 면역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무슨 딱지를 받았다고 하고 또 아들도 또 말 구설에 또 올랐어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글 올리는 거 보면 SNS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딱지가 달리는 참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여러 가지 이제 조급하고 초조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도 사실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네, 얘기했다는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으로는 실험적인 칵테일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얘기는 백신을 공식적으로 개발했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다고 하는 얘기랑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 에릭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면 이 백신의 효과가 놀라웠고 아버지가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고 그게 다 아버지의 공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랑을 한 내용이 방송에 인터뷰로 나가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사실 외신에서 들어왔는데 가장 빠른 백신 그 시험 단계가 임상 3상 단계라는 속보도 들어왔는데 국민들은 전 세계인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 때문에 다급해진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잘못한 건 아니에요? 말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사실 치료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네,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자가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치료제 아니고 백신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의 효과를 자랑했기 때문에 백신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백신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나라는 아시다시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임상 3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대선 전까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백신을 개발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이게 다 아버지 공이라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선거 전에 코로나 백신을 다 개발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뭔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네. 실제로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뭐 모르는 상황인. 미국의 매체들은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이전에도 마스크 잘 안 쓰는 거로도 유명했었는데 백악관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어요. 네, 제가 볼 때 백악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요즘 제일 힘든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여기가 핫스팟이잖아요. 네. 계속 줄줄이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백악관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지키자 이러는 메모를 붙일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해프닝은 지난 12일에 이제 메도스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원 청문회장 밖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얘기하는데 네. 좀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선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이제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제 마스크를 써달라 요청을 하니까 충분히 떨어졌다.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써라 하니까 나는 마스크 쓰고는 얘기를 못하겠다 하고 브리핑 안 마스크를 하겠다. 네, 쓰고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행동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기자 생활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자, 네, 위험한 게 이분이 지금 이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같이 일을 했다는 거죠. 치료 기간에. 그러니까 상당히 기자들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네. 기자들은 그게 두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감염병 전문가 최고로 치는 사람이 바로 파우치 소장인데요. 자, 이 파우치 소장과 트럼프, 그러니까 백악관 간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선 광고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covering from the coronavirus, and so is America. Together, protecting our seniors, getting them life-saving drugs in record time, sparing no expense. President Trump tackled the virus head-on, as leaders should. I can't imagine that anybody could be doing more. 자, 지금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사실 파우치 소장은 이전에 트럼프와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는데 대선 광고에서 마치 트럼프를 약간 지지하는 듯하게 지금 편집이 돼서 이 부분을 조금 기분 나빠하는 건가요? 또 일종의 편집 왜곡이죠. 왜냐하면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처장하고 네. 좀 비교가 되는 인물이에요. 파우치는.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계속 강조했던 인물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뭐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왔고 코로나19 뭐 무섭지 않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서로 갈등을 해왔는데 파우치 소장이 설명할 때 우리 연방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 위험한 상황들을 잘 인식하고 잘 대처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쪽에서 딱 가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하고 이렇게 잘 대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백악관을 상대로 해서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건 왜곡이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미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그동안 파우치 소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대선 광고에 저런 광고를 도와줬을까 하는 부분에 의아심이 드는데 파우치 소장 반응은 어떻고? 그리고 혹시 그 반응 때문에 백악관과 혹시 갈등은 있는지 그분도 궁금하거든요. 파우치 소장은 아시다시피 계속 갈등을 해왔던 상황이니까요. 자기 얘기가 왜곡되거나 곡해됐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질병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영국 기구잖아요. 네. 우리 이제 질병관리처하고 같은 기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쪽 뭐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공화당 쪽에 편을 든다고 하면은 그러면 방역 대책의 중립성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그 동안에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요구했는데 해왔는데 이번에 그게 손상이 됐다. 이런 식의 어떤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업무를 칭찬하면서 한 발언은 맞지 않느냐. 말은 맞다. 그거 우리가 갖다 쓴 것일 뿐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네, 사실 트럼프의 최근 일거수일투족은 하나같이 대선을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상황이 궁금해지는데 자,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뭐 외신을 통해 여러 차례 저희가 접했는데 그동안 지지도에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완치 소식,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완치 소식이 혹시 변수가 될 수도 있나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됐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지금 유세에 나섰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의 격차가 확실히 벌어진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전국 평균 격차가 뭐 한 7, 8% 정도 됐는데 지금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보면은 현재는 9% 이상 차이가 나고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12%, 16%까지도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행정부, 그 트럼프 캠프 쪽에서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65세 이상의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확진 이후에 이들의 표가 지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리수를 쓰면서 유세에 나서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 코로나를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잘 대응을 못했죠. 그래서 코로나보다는 다른 의제, 예를 들어서 대법관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다라고 의제를 돌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확진이 돼버리니까 다시 코로나가 핵심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선거 전략은 자신이 코로나를 이긴 영웅이다. 이제 그런 이미지로 홍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무리하게 유세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미국의 그 대선 전 우리나라랑 달라서 전체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많이 앞서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은 경합주 싸움이죠. 그 대부분의 미국 주가 공화 민주 지지율이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요 경합주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결국 승패를 가르는데요. 네. 전국 득표율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포인트 더 많이 받았는데 결국 경합주 6곳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2016년 대선에서도 결국 승리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그 6개 말씀드린 경합주가 핵심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된 이후에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그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나타나고는 있죠. 이제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KBS에 나오셔도 잘못된 그 전망을 해서 트럼프가 질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샤이 보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혹시 이번 대선 전에 아직 여론조사에서 체크하지 못한 샤이 보수가 혹시 있지는 않을지 아니면 경제 대통령 트럼프의 목소리가 앞으로 남은 3주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샤이 보수는 이른바 이제 샤이 트럼프죠. 트럼프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트럼프 대통령 지금 4년 임기 동안 많이 커졌고요. 다만 잠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경합주에서 여전히 오차 범위 내입니다. 네.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통계상으로 그렇게 의미가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게 전체 여론조사를 평균 내는 데인데 거기에 보면 6개 주 경합주 중에 펜실바니아를 제외하고는 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네. 특히 핵심인 남부 3개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2, 3% 차이밖에 지금 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누가 확실하게 우위다라고 말하기는 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트럼프가 반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주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2차 토론,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글쎄 2차 토론을 지금 트럼프 측에서 캠프에서는 다시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기가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무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대선 토론회가 이미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2차 토론회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토론회가 원래 10월 22일, 그러면 실질적으로 2차 토론회가 될 텐데요. 네. 그때 지금 22일 열리는 토론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정을 보면 원래 대선 토론회는 3번을 해야 되는데 2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대신에 원래 예정됐던 2차 토론회 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이라 해갖고 그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미국 방송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신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졌을 경우에 대선 불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토론에서도 이 대선 불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펜스 부통령 간의 후보에서도 이 질문이 또 나왔는데 네. 부통령 후보인 펜스도 그거에 대한 정확히 답을 안 했거든요. 네. 그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이미 부정 투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합주가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초접전이 이뤄질 경우에 우편 투표 부정 가능성을 트럼프 캠프 쪽에서 제기를 하면서 법원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에이미 코니 베럿 그 대법관 후보 지명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는데 네. 에이미 베럿 대법관이 되면 보수 6 진보 3의 구도가 돼서 트럼프한테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더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대선을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의 천병입니다. 미국에서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미국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